네, 마켓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정리하면서 시장의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월요일은 중국의 양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 외국인들 아침에는 조금 헤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오후장에 이 242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은 장 초반에 좀 강한 장 초반까지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를 눈치를 보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 수요일은 파월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었고요. 목요일은 지금 어제 프로그램 매도에 조금 밀린 시장이었죠. 자,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이번 주에 가장 컸던 내용들은 이 파월 의장의 청문회 관련해서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뭐 코스피 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박스권은 유지하고 있지만요. 뭐 이제 향후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 미국 쪽 내용들이 워낙 크니까 다른 부분들을 조금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미국 경제 지표 관련해 갖고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다른 내용을 한 가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의 쿼드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중국은 역시 여기에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쿼드 실무 그룹 참여를 뭐 적극 공감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4월 말 정도에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쿼드에 참여하는 뭐 그런 압력을 좀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중국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배타적인 소그룹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한국이 정치적인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위협이 되는 일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은 쿼드 참여 비판은 지나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거기에 좀 맞받아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상태에서 보면 쿼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중국의 대응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쿼드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쿼드에 대해서 또 발언한 중국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다 강경한 발언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톤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쿼드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뭐 계속해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그 대만 쪽에 대한 안보와 전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를 하면서 한미일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회의도 4월에 미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파생 시장까지 연결해서 시장의 방향성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압력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의 실마리가 있을까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제 조금 뭐 시장 예상치나 저 전달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뭐 그러면서 시장은 플러스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그까지였습니다. 장중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기만 했고요. S&P 500의 경우
중대 지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걸 하향 이탈한 상황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은 122평선이 위치한 3,90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뭐 또다시 저항선 242평선을 잠깐 돌파하긴 했지만요. 예, 결과적으로는 돌파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코스피 시장의 경우 20선하고 60선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으로 복귀한 상황이고요. 자, 다음 주 정도에 어디로든 좀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시장의 방향성은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CPI가 결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어제 2차전지 소재 섹터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종목이 좀 투기적인 그런 시세로 이 코스닥 시장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자,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이 주봉상 캔들이 10개 연속 양선이 났었죠. 그때까지 수요일까지는 이게 양선이었었는데 어제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십자형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타났고요. 자, 일단 수요일 말씀드렸던 갭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제 다 좀 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생시장 동향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었죠. 자, 근데 롤오버는 상당히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 전부터 좀 무난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잘 봐야 될 부분들은 6월물 미결제 약정이 30만 3천 개가 약간 넘는 그 정도 수준이죠. 자, 이거는 미결제 약정 포지션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건요. 그만큼 선물 시장에 판이 커졌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생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돈들이 판이 커졌으니까 시장이 좀 움직여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임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분석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보시면 위에가 프로그램 차익입니다. 차익 거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비차익 그래프예요. 자, 근데 지금 딱 봐도 만기 전에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는 한 개의 자산을 팔고 다른 하나를 매도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현물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다라면 그 반대급부인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지금 30만 개가 넘는 이 미결제 약정 중에서 상당 부분은 외국인들의 경우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시장에 베이시스가 좀 호전될 경우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베이시스가 너무 좀 폭이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좀 호전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그런 환경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베이시스가 호전되는지 여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CPI, PPI,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이 베이시스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도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네, 앞서 코스피는 저항선 돌파에 실패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열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시장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일단 시장에 판은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들을 봤을 때 베이시스가 호전됐을 때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는데 베이시스의
호전 여부는 미국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청문회 발언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조심스러워졌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불과 한 주 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앞으로 금리에 대한 전망이 크게 지금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일정, 아무래도 또 고용지표 발표가 되겠는데요. 일정의 영향력들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이 과거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때보다 굉장히 더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월 달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2월 달의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가 22일 날 있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 수위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고용지표를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달 이후로 계속 그 20만 건대에 있었죠. 28만 건, 25만 건, 뭐 26만 건 이렇게 됐다가 저 51만 건으로 1월 달에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수치는 고용지표가 만약에 30만 건 이상으로 발표가 된다라면요. 이때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예상치가 뭐 20만 5천 건에서 22만 5천 건까지 보는 뭐 그 정도가 시장 예상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 수치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뭐 좀 좋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28만 건, 25만 건, 26만 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뭐 22만 5천 건, 20만 건, 20만 5천 건 요 정도만 나오더라도 야 그래도 신규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뭐 예상치하고 비슷한 그런 수치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시간당 임금이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당 임금은 CPI에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소매 지표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서비스 쪽 물가가 굉장히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당 임금은 CPI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이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 예상치가 4.7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전달보다 좀 이렇게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당 임금이 조금 낮아져주면 좀 더 시장 환경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고용지표 외에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이거는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연준의 정책을 결정할 중대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연간으로는 예상치가 이렇게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월비 그리고 월간 뭐 이런 부분들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월비 물가는 헤드라인이 0.4% 정도 그리고 이 근원도 마찬가지로 0.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일단 1월 물가가 보시게 되면 전월이 12월 달이 0.1 정도였는데요. 0.5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0.4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는 물가가 이렇게 좀 그렇게 둔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뭐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더라도 그렇게 플러스 요인은 아닐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고용지표까지 약간
좀 불안하게 나온다라면 연준은 0.5%를 인상하는 그런 매파 정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지표가 발표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제가 또 출연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그 경제 지표 일정들까지 미리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까지 발표 일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에서는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와 시간당 임금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CPI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둔화 조짐도 있었는데 1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둔화됐었던 전월비로 봤을 때 CPI나 근원 CPI 둔화됐었던 수치가 0.1, 0.3 각각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둔화되는 조짐들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시장이 좀 우려할 수 있고 연준이 매파적일 수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뭘까요? 예,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저녁에 중요한 지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하락 출발하는 이후에 뭐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지금 30분 봉 상에서도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800포인트라는 이 라인은 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투자 전략은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픈 매매보다는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라도 확인하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 눈치 보기 예상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800선의 지지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투자보다는 어설픈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특히 먼저 고용지표 발표 확인 필요하다는 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